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도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카페를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자주 겪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장을 오픈하고 처음에 세팅을 해놓은 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추출이 점점 더 빨라지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셨나요? 특히나 이 현상은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와서 그라인더를 쉴 틈 없이 돌릴 때 이 추출 시간이 더 빨라지는 거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왜 피크 시간대에 이렇게 에스프레소 추출이 빨라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추출이 빨라지는 데는 물론 다양한 다른 변수들이 관여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라인더의 발열이에요. 그라인더는 내부에 있는 칼날이 돌아가면서 원두를 분쇄하게 돼요. 근데 이 그라인더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마찰열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요, 그라인더 날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그라인더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그라인더 날에 갈려지는 원두의 온도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그라인더의 발열이 추출 시간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어요. 그라인더가 발열이 되면은 왜 추출이 빨라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께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리트레이딩에서 흔쾌히 이 자료 사용을 허가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는 온도가 낮았을 때, 그러니까 그라인더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분쇄한 커피의 입자 분포도를 그래프화해 놓은 거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발열이 된 상태에서 분쇄된 커피 입자의 입자 분포도를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 빨간색 그래프의 미분량이 더 줄어들고요, 어떤 특정 부분 크기의 입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입자들은 줄어들고 굵은 입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굵은 입자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당연히 얇은 입자들이 많을 때보다 추출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발열이 됐을 때 이 미분이 줄어든다는 이 유의미한 결과값은 추출이 이 그라인더 발열로 인해서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 추출 전 퍽 온도 평균을 보시면 온도가 한 42도, 한 43도 정도 되는데, 추출하는 세트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추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측에 추출 시간을 보시면 처음에는 31초였다가 점점 시간이 세트 수가 많이 가면 갈수록 22초, 23초, 18초까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같은 무게로 도징했을 때 추출 시간이 거의 한 8초, 9초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정말 많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보통 이 발열에 관한 문제는 플래퍼 그라인더를 쓰는 매장에서 특히나 많은 편차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K10 에센셜이라는 콤팍 그라인더는 코니컬버 타입의 그라인더고요, K8 에센셜은 플랫버를 장착한 그라인더예요. 여기 보시면 콤팍 K8 그라인더는 분당 회전수, 즉 그라인더 버가 1분당 돌아가는 회전수가 약 1500회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K10 에센셜은 분당 회전수가 400rpm이라는 거는 분당 한 400회 정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인더 날의 방식에 따라서 분당 회전수가 많이 차이 나고, 일반적으로는 플랫버 그라인더가 분당 회전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발열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플랫버를 장착한 그라인더에서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분당 회전수가 무조건 높아서 발열이 많으니까 플랫버 그라인더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영상 플랫버랑 코니컬버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발열 문제는 모터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데요, 모터에서 나오는 열이 즉 그라인더 내부의 열을 올리고 그라인더 버의 열까지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라인더를 선택하실 때 모터의 크기 자체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발열에 대한 부분에는 플랫버가 코니컬버보다 취약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플랫버가 코니컬보다 더 좋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뭐가 틀리다, 뭐가 맞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라인더의 장단점을 잘 숙지한 후에 자신의 커피 스타일과 자신이 창업하려고 하는 매장의 입지, 그리고 매장의 스타일에 맞는 그라인더를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주신 두리트레이딩 측에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 두리트레이딩에서 취급하는 머신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씩 들어가셔서 그라인더랑 머신들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그라인더를 계속 쓰게 돼서 그라인더가 발열되면은 그라인더 날의 형태가 바뀐다, 혹은 그라인더 날이 이렇게 벌어진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기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라인더의 그 쇳덩어리가 계속해서 쓴다고 해서 모형이 변형되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라인더의 날의 어떤 모형이 변한다기보다는 그라인더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서 원두가 분쇄되는 입자 분포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매장을 오픈했을 때보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추출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보다 많아진 손님에서 나오는 열들로 인해서 매장 온도는 올라갈 거고, 그라인더를 계속 쓰게 되면은 그라인더가 발열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분쇄된 원두의 입자 분포도가 바뀌기 때문에 추출이 빨라진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점은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추출이 빨라질 때마다 분쇄도를 계속 세팅을 바꿔주면서 추출 시간을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좀 센서리를 강조하고 싶어요. 커피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에스프레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한 변수를 특정해서 이 변수 때문에 커피 맛이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말하기도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라인더 날, 발열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든지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추출을 좀 빨리 이끌 수 있는 변수들은 매장 내부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서리가 중요한 이유는 커피 맛을 보면서 그때그때 커피 세팅을 바꿔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커피 센서리 능력이 떨어지면은 커피 맛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고 변수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변수로 인해서 복잡해지고 머리 아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맛을 보면서 그 전에 세팅했던 맛대로 다른 변수들을 조금씩 옮기면서 그 맛만 찾아 나아간다면 그 전이랑 똑같이 추출하지 않아도 그 상황에 맞게 동일한 커피 맛을 찾아가시는 능력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다른 유익한 커피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